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할 내용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예상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사는 1분기 주당 순이익 1달러 73센트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 넥스텔도 1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84만 5천 배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뉴욕 증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부담으로 작용한 지표들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내구재 주문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지수 전반에 하락 압력을 넣었는데 네. 이 지표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지표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상무부가 3월 내구재 주문을 공개했는데 전월보다 5.7%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3% 감소했는데 예상보다 감소폭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7개월 내 최대 폭이 되겠고요. 2월 지표 역시 당초 5.7% 증가 4.3%로 하향 조정됐고요. 해외 수요 감소라든가 원자재값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문가들은 뿐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핵심 내구재 주문 역시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요? 네, 운송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이 1.4% 감소했습니다. 월간에 0.5% 감소를 점쳤는데요. 역시 2배 이상 감소폭은 컸습니다. 핵심 내구재 주문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셈이 됐습니다. 전월 감소폭 역시 당초 0.5%에서 1.7%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크게 줄었고요. 보잉의 항공기 수주는 48.2%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미국방 자본재 주문 역시 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장이 좀 멈춘 게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구재 주문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수록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지출 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항공 분야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4.8% 감소했었고요. 올가는 0.4%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이 같은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구재 주문 부진으로 경기 회복을 주도하던 제조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1분기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기업 실적들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보잉사와 P&G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다고요? 네, 오늘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결과는 양호했는데 주가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은 1분기 특별한 명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1.73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1.49달러였는데 예상보다 좋았고요. 주가는 3%가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 업체인 P&G는 지난 3월 마감한 회계 3분기 주당 순이익이 88센트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의 82센트에 비해서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전망이 좀 불안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는 5.9% 빠졌습니다. 네, 당장 나온 실적보다도 전망에 주목하는 모습이 좀 뉴욕장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AT&T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하락권에서 정규장 거래 마감이 됐는데 네. 스프린트 넥스텔 같은 경우는 손실이 좀 예상보다 적었네요. 네, 최근에 이동통신업계 실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 넥스텔의 손실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프린트는 1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발표했고요. 58만 명에 달하는 고객이 이탈했지만 비교적 실적 결과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의 주당 손실이 21센트였는데 전망치인 34센트보다 손실폭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매출은 87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상치였던 87억 4천만 달러보다는 좋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이제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네, 유럽의 주요 증시 오늘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4%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가 1.58%, 독일 증시 역시 1.32%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증시 호재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 ECB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이 같은 금리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독일의 경제평가기관인 이포가 4월 기업 신뢰지수를 공개했는데 104.4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에 106.7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06.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상품 시장 쪽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마감한 점이 눈에 띈다고요? 네,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 6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2.5% 올랐는데요. 91.31달러를 기록하면서 90달러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난 11일 이후에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지난주 발표한 지난주 원유 재고가 90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재료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140만 배럴보다 증가폭이 적었다는 부분이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북해산 브렌트 역시 1.1% 넘게 올랐고요. 금가는 역시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온스당 1.51% 올라서 1,430.1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공장 활동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구재 주문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선은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73센트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P&G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2.5%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석유협회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84만 5천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